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우리 10주네요. 참 시간 잘 간다, 그죠? 벌써 10주가 됐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7월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문제만 풀 건데, 지금 이제 5월, 6월부터 해서 제가 자꾸 이제 문제도 계속해서 뭐 풀어나가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뭐 특별히 또 설명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뭐 그런, 과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일단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을 한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여기에는 부호로, 한 글자 부호로 등록을 하는데 정식 명칭 중 첫 글자를 부호로 하되 첫 글자가 아닌 게 딱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장차, 천원. 장은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광천지는 첫 글자다, 그죠? 광이죠. 천이라고 했으니까 X 틀렸고. 그 다음 공장용지는 아까 장으로 표기하죠. X. 그 다음에 유원지는 원이다, 그죠? 유지가 유고 유원지는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방은 첫 글자 제, 그죠? 수도용지는 수 맞네요. 첫 글자.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왜 말을 잘 안 듣지? 자, 2번 문제.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무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자,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직권정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항상 여러분 신청이 원칙인데 이제 직권이 발동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적은 직권주의, 사실관계니까. 자, 근데 이제 직권으로 정정. 사실 우리 공간정보법, 지적법 위에도요, 이 직권정정은 다른 절차법에도 다 나와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직권으로 정정을 하느냐, 소유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원래는 신청이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 이제 직권으로 정정을 하느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오류가 아주 경미한, 미미한 오류일 때 그때는 소유자 신청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자, 그럼 기업 보시면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에 잘못 정리가 됐다, 오타가 났다 이 말이죠. 명백한 오류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직권정정 맞네요. 그 다음 니은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때는 함부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겠죠. 명백한 오류 있는 거 아니다, 그죠? 이때는 함부로 당연히 직권 정정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 면적에는 증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살짝 잘못돼서 정정할 때 그때는 아주 미미한 오류니까 직권 정정입니다. 면적의 증감이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네요. 그 다음 딕은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측량 준비 파일, 이건 뭐 여러분들 뭐 틀리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이렇게 시험에 이제 지문으로 구성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냥 문제를 만들려고 약간 좀 억지스러운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당연히 뭐 직권정정 사유에 측량 준비 파일, 뭐 이건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측량 준비 파일 이건 당연히 아니고, 다만 이제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려면, 즉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려면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즉 실컷 측량에서 지적 성과도 나왔는데 도면 작성할 때 다르게 정리가 돼. 도면 작성할 때 엉뚱한 거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기재 잘못했다. 명백한 오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직권정정. 그래서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때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리을. 지적 측량 척부 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자, 무슨 얘기냐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제 측량을 하고요. 등록을 했는데 그 측량 성과에 대해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어. 누군가가 심사 청구인이 적부 심사를 청구하면 그러면 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오거든요. 적부 심사 청구하면 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이제 판결 내린다 이 말이죠. 그럼 의결이 나왔는데 자, 당연히 의결이 중요하다 그죠? 이미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보다 의결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죠? 그럼 서로 간에 뭔가 차이가 난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된 거다 그죠? 명백한 오류.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미음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역시 아니다 그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다. 실컷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을 하고 이제 지적 공부 정리할 때 그때 뭐 또 엉뚱한 거 적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명백한 오류. 따라서 이때 직권 정정. 자, 됐어요. 3번으로 갑니다. 3번. 공간정보법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번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원야 이제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다 그죠? 미개발 토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 얘들 전부 다 미개발 토지의 예시들입니다. 특히 습지나 황무지는 제가 좀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습지, 황무지. 물론 뭐 중림지도 비교적 시험에 잘 나오고 얘들은 공통점이 전부 다 미개발 토지입니다. 미개발 토지. 따라서 지목은 임야로 한다. 옳은 지문이죠. 습지 유지 아니에요. 그 다음 황무지 잡종지 아닙니다. 임야 미개발 토지니까. 그 다음 2번 공간정보법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호수지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스스로 자라난다 그 말이죠.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연왕골 여러분 재배하면 지목이 뭐예요? 재배하면 답이다 그죠? 재배하면 전답 과손할 때 답 재배하면 답인데 이거 자생한다 물이 고여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연왕골이 자생한다 그러면 지목은 유지 맞네요. 3번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맞죠? 용출구 핵심 표지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거. 그러면 지목은 광천지 맞고. 그 다음 4번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등의 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로 한다. 4번은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그죠? 일단 문화재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사적지지. 지목 중에서 문화재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등 지역 안에 다른 지목 안에 즉 문화재가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는 거고 이때는 사적지로 지목 설정하지 않습니다. 사적지에서 제외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어떤 뭐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 안에 불상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찰이 있는 토지 전체가 사적지가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문화재라는 지목은 아예 없고. 4번은 X. 그 다음 5번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맞죠? 묘지 여러분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왜 묘지공원에 보시면 관리사무소 여기에 매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목을 대로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4번 공간정보법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자,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이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높아요. 분모가 3자리예요. 다른 것들은 분모 4자리인데 얘들은 분모가 3자리예요. 정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즉 소수점 한 자리 단위까지 면적을 등록합니다. 따라서 최소 면적은 얼마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니까 최소 면적은 0.1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인데 한 필지 면적을 위해서 계산한 값이 면적 측정해 봤더니 0.05더라. 0.05. 그럼 최소 면적은 얼마예요, 여러분? 0.1. 따라서 여기가 여러분 0.05건 0.04건 0.03이건 0.01이건 0.09건 간에 항상 최소 면적은 0.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0.1제곱미터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공간정보법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자, 우리 지상경계만을 등록하는 별도의 추가적인 공부입니다. 이거 뭐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 4번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런 것들 지상 경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다, 그죠? 특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니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는 지적 공부고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추가적인 별도의 기타 관련 공부입니다. 지상에 있는 경계만을 등록하는 별도의 공부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자, 6번 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즉 전산화했다 이 말이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참고로 여러분 우리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적도 임야도는 전산화를 시키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적도 임야도는요 축척이라는 게 중요하거든. 얼마로 줄이는 비율. 그런데 이걸 전산화 시켜버리면 축척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 여러분 아시죠? 왜 스마트폰에 이렇게 늘리면 그냥 커지고 줄이면 오므라들고 하잖아요. 축척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적도나 임야도, 이 지적도면은 반드시 종이로 되어 있는 얘만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제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는 거니까 여기에 시도지사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도지사가 한가하게 열람이나 등본 발급해주고 계실 분 아닙니다. 얘는 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 그죠? 시장군수구청, 지적소관청 또는 우리 읍면동장, 그래서 읍면동장 전산화돼 있으니까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렸네요. 1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시도지사 대신에 이제 특별자치시장, 역시 특별자치시장, 얘도 지적소관청, 그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면 옳은 지문이 될 수 있겠지만 시도지사가 들어와서 X 틀렸다, 그죠?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우리 토지 표시 소유자, 즉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 당연히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 3번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우리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 이제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 이제 전산화 때문에 증명서라는 표현을 써요. 증명서 이제 발급 신청을 하실 때 지적소관청 관리 운영 주체인 지적소관청이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전산화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하셔도 돼? 읍면동장. 부동산 종합공부는 태생부터가 전산화입니다. 아예.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되지 않은 부동산 종합공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생부터가 전산화예요. 3번은 옳은 지문.
4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당연히 연구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적공부도 연구보존이고 하여튼 지적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들은 전부 다 연구보존이에요. 5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건축법 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 왜 이가토건 아시죠?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가토건 외워주셔야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1번이 틀렸네요. 자, 7번 문제. 공간정보법상 축적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축적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고로 우리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은요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이게 지적위원회랑 달라요. 우리 지적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 과장이 부위원장, 당연직입니다. 근데 우리 축적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지명을 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 시작하고 그 다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죠? 이게 우리 보통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시작을 한다. 개의, 회의 시작한다. 이걸 우리는 의사정족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걸 의결정족수라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모든 의사 의결정족수는 다 과반이죠. 과반. 반이 넘는다 이 말이죠.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축적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이 아니라 5인 이상 10인이야. 5인 이상 10인이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인이 할 때는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라는 거. 니은은 X. 그 다음 디귿 위원은 해당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맞네요. 지적소관청. 그죠? 아까 위원장도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그래서 맞네요. 그래 기억과 디귿이 맞네. 3번이 답이다. 그죠? 자, 8번 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자,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통지는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겁니다. 사전 통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토지 이동에는 없는 절차입니다. 우리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절차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서 등록 말소 신청하실 분 안 계시거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사전 통지. 자, 그러면 이 사전 통지를 받고서 아시죠?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그 좀 이따 밑에 지문에 나오고 2번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셔야지. 등기할 필요가 있지. 원칙적으로 전부 다 등기 촉탁하는 거거든. 신규 등록 제외하고 등기 촉탁합니다. 당연히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멸실 등기 촉탁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맞죠? 신규 등록 제외하고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 등기 촉탁해요.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하려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후 아니다. 그죠? 회복 등록은 여러분 토지가 바다가 됐다가 다시 토지가 됐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반드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토지가 바다가 되면 소유권 소멸하거든.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토지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회복 등록은 소유자 신청 아니야. 그냥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후 그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관계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해야 한다. 3번은 X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아까 통지받고서 사전 통지받고서 90일 이내 등록 말소 신청한다라고 했죠. 근데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적은 직권주의니까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결과, 지적공부 정리결과, 원래 정리결과는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관할이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의미로서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한다라는 거. 결과통지. 앞에 위에서 말하는 이 통지는 사전통지고 얘는 결과통지. 동그라미 5번은 결과통지. 그 다음 사전통지 받고서 90일 이내 등록말소 신청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적은 직권주의니까 직권. 다만 회복 등록은 직권만 되지 신청 안 돼. 아시겠죠?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공간정보법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서 이제 특례 규정을 둡니다. 1번, 틀린 것. 자,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해야 한다. 1번 맞네요. 특별히 중요한 지문은 아니에요. 일단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렇게 공익을 위한 사업들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 때문에 우리 지적소관청에서 사업 시행자는 일일이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착수나 변경 완료 사실 다 신고한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해 주세요. 특히 조금 이따 나오지만 3번 질문 먼저 볼까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역시 토지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 정비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 신고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아까 제가 일일이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와요. 15일 이내.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생긴다. 아시잖아요. 왜 대장동 엄청난 돈이 생깁니다. 돈은 동그랗다. 뭐처럼 생겼다. 보름달 며칠? 15일. 그렇게 연상을 하세요.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3번 맞네요. 2번 질문 볼까요? 2번. 우리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 역시 토지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토지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농어촌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번이 틀렸네. 자, 우리 농어촌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까 나오는 정비 사업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토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개발 사업은요, 이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에요. 아주 수많은 필지입니다. 따라서 사업기간도요, 무지 깁니다. 대상 토지도 많고 사업기간이 길어요. 근데 어차피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그 대상 토지들마다 토지 이동의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서는 곤란해. 그래서 대상 토지가 이렇게 대량이고 사업기간이 기니까 아예 획일적으로 토지 이동 효력 발생 시기에 관련해서 법에서 아예 간주 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우리 형질 변경 공사가 마지막으로 다 끝났을 때 우리 토지 개발 사업, 자, 공사가 준공된 때입니다. 자, 2번.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시작한 때가 아니라 전부 다 끝났을 때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번이 X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에 이어 파산 선고받았다 이 말이죠. 원래 이제 토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오로지 전속적으로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 신청을 합니다.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사업 시행자만 토지이동을 신청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혹시나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이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보증보험회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입주 예정자가 우리 토지 사업 시행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보완 규정 마련하고 있다. 원칙은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건데. 그죠? 그 다음 5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역시 토지개발 사업입니다. 토지개발 사업,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 우리 환지는 일일이 환지 공고하거든요. 그래서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 완료 신고만 하시면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즉 토지이동 신청은 별도로 하실 필요 없다. 왜? 환지는 일일이 환지 공고 다 하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맞네요. 그래서 환지 수반하는 경우에는 환지 공고 다 하니까 토지이동 신청 별도로 하실 필요 없다. 그냥 사업 완료 신고만 하시면 토지이동 신청 별도로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자. 역시 뭐 9번 시험에 잘 출제되는 우리 토지개발 사업 특례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마지막 10번 공간정보법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은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측량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만 하시면 되죠.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 면적으로 결정한다. 맞고 2번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신청할 때에는 자, 합병의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하다 그죠? 신청할 때는 그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합병은 분할은 건축물이 있으면요. 우리 토지 분할하실 때는 건축물이 있으면 반드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할 전 집원을 반드시 부여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근데 이에 반해서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뭐 없는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토지를 합병할 때 그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에 집원으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때 그때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에 집원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 말소 중간에 있는 경계 지운다 이 말이죠.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맞네요.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합병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맞죠? 그 다음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항상 지적공부 정리하실 때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 이제 정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 면적도 더하게 해주시고 아까 경계는 지운다 이 말이죠. 다만 측량을 실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4번은 맞고 그 다음 5번 토지 소유자는 도로나 제방, 하청, 국어,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도로부터 제방, 하청, 국어, 유지 얘들 공익을 위한 토지의 지목입니다. 공익과 관련이 있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합병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익과 관련이실 때는 합병 신청하여야 한다. 원래 합병은 임의적 합병이 원칙이에요. 내가 합병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소유자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분할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합병의 경우에 공익과 관련이실 때는 이때는 사유 발생하면 60일 이내 합병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익과 관련했을 때. 자, 그래서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다, 그죠? 우리 90일은 등록 말소만 90일. 30일간 설파할 시간 더 주거든. 등록 말소만 90일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60일이죠. 그래서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90일 때문에 틀렸네. 다른 건 뭐 다 맞는데. 아시겠죠? 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이제 같이 많은 문제들 또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